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식 멘토 이성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펩트론을 볼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주가가 무조건 오른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솔직하게 이제 어떤 재료가 실제 계약 매출 데이터로 연결된 가능성이 높은가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펩트론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을 주는 핵심이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제 스마트 대포로 인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일라일 릴리와의 기술 평가 진행이나 그리고 루프원에 대한 상업화의 확대 가능성 뭐 이렇게까지는 볼 수 있겠죠. 다만 아직 회사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적자라는 부분과 릴리 쪽은 본계약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기대와 불확실성이 함께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찝어봐야 될 핵심이나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좀 봐야 되는지 이런 게 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면서 최근 이슈부터 하나씩 정리하면서 4월에 대한 서밋의 중요성,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펩트론의 최근 이슈부터 정리를 하자고 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루프원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루프원에 대한 어떤 그런 해외 허가 확대, 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펩트론이 이제 4월 2일 루프원의 멕시코에다가 이제 품목 허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고, 루프원은 이 스마트 대포가 적용된 첫 상업적 그 제품이라는 거죠. 즉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연구에 대한 그런 기대가 아니라 플랫폼이 이제 실제 제품으로 해외에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단계라는 건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릴리와의 그런 기술 평가 계약에 있어서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이게 뭐 이제 우리가 곧 계약이 완성이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직 진행형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일단 뭐 회사 측 공지에 따르면 기존 공시의 계약 최대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24개월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추가를 하면서, 작년 말에는 추가 인비보 실험에 대한 그런 합의 내용도 언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일단 뭐 검증이 길어진 만큼 본계약 기대가 남아있다라는 해석, 그리고 아직 확정이 아니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해석이 존재하는데, 일단 뭐 전자 쪽으로 우리가 좀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포인트를 크게 세 가지로만 좀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은, 첫째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스마트 대포에 대한 희소성, 이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뭐 시장이 단순히 우리가 이제 GLP-1에 대한 만드는 그런 회사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주 1회 월 1회 등 장기 지속형 제형으로 바꿔줄 수 있는 플랫폼에 더 많은, 솔직하게 멀티플을 좀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최근에 업계 기사들도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짚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로는 이제 루프원에 대한 플랫폼의 실사용 증거가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제 스마트 대포에 대한 가치가 평가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좋다라는 주장보다 실질적으로 허가 판매 가능성이 훨씬 강한 신뢰를 주기 때문에 그거를 시장에서는 어떻게 인정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루프원에 대한 그런 상업화 이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확대 자체를 좀 보자라고 하면, 26년도 들어서 GLP 치료제 시장 자체가 주사제뿐만 아니라 경구제까지 이제 조금 이제 포커싱을 좀 두고 있는데, 경구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좀 내용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릴리 입장에서도 주사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긴 하다라는 언급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사제 관련해서 경구용이랑 자꾸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하게 경구제도 필요하긴 하지만 주사제보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주사제가 꼭 필수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뭐 적응증 확대라든지 병용 전략까지 경쟁이 넓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이 장기 지속형 전달 기술의 전략적 가치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좀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좀 이제 같이 봐야 할 약점도 좀 존재를 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모든 게 다 좋다라고만 할 수 없이, 그렇죠?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지, 무조건 단점도 무조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점을 좀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회사가 지금 최근 연간 실적 매출이 얼마입니까? 56억 원이에요. 펩트론이. 영업 손실액이 213억 원입니다. 아직 실적 자체가 밸류에이션을 받쳐주고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숫자보다 미래 계약의 기대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릴리 관련 일정이 더 지연이 되거나 루프원이 해외 허가 판권 계약이 기대보다 느리다라고 하면은 주가 변동성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보다 대형 이벤트가 살아 있어서 고평가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구조다라는 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채널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고 기사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죠. 솔직하게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키워드 자체가 펩트론을 검색하면은 릴리와에 대한 그런 계약 기대, 그 다음에 루프원에 대한 매출화, 그 다음에 4월에 대한 서밋에 대해서 이벤트, 이거 세 가지를 지금 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우리가 뭐 30만 원 부근은 심리적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공통된 주장 자체보다 뭐가 사실이고 뭐가 해석인지 전 이런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해요. 뭐 이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좀 걸려내느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자체가 뭐 여러분들도 펩트론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번 24시간 뭐 펩트론을 차트를 들여보고 내용들도 많이 찾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제가 뭐 이런 내용들만 좀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응이나 차트에 대한 흐름, 뭐 그리고 평단가를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 100% 무료로 도움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펩이라고 문자 보내시거나 댓글이나 설명란에 링크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4월 서밋이 현재 확인되는 공개 일정상 언제입니까? 4월 14일부터 16일이죠. 이 개막까지 지금 남아있는 일정이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밋에서 어떤 주제를 좀 다룰지 보면은 이 GLP-1에 대한 조합, 그리고 내약성, 약물 전달 관련해서 뭐 그런 부분들이나 비만의 적응증 확대 같은 주제를 다루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명단 자체에, 이 4월 명단 자체에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지금 어디 기업들이 좀 있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릴리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대형 플레이어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펩트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행사 자체보다 글로벌 업계가 지금 무엇에 좀 돈을 쓰는지 요걸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글로벌 투자사들이 참여를 한다, 그러니까 뭐 펩트론도 참여를 한다, 뭐 이런 걸 보는 것보다 글로벌 투자사들이 어디에 돈을 쓰는가,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에 나올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4월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당연히 펩트론한테도 중요하지만 이 돈의 흐름을 보면은 다음번에는 우리가 어떤 거를 판단할 수 있을지 좀 보인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는 서밋 전후로 어디에 우리가 좀 포커싱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다라고 하시면 저는 딱 4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포커싱을 잡아야 되는 거, 서밋에서 펩트론이 직접 언급되는 거, 이런 내용보다는 이 장기 지속형 관련해 가지고 전달 기술이 얼마나 핵심 의제로 다뤄지는가, 요거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릴리에 대한 발언, 그러니까 릴리의 발언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제 공개 무대에서 릴리가 이런 글로벌 뭐 빅파마들이 많이 오는 자리에서 월 1회 지속형이나 뭐 복약 수능도, 생산성, 차세대 제형 같은 표현이 좀 많이 강하게 좀 어필이 된다, 그러면은 펩트론한테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릴리랑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게 펩트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멘트들을 좀 잘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루프원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돈 버는 사업으로 확장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루프원. 멕시코가 신청 이후에 다른 국가 허가나 판권 계약, 생산 확대가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 전 이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자체는 이제 회사 공시에 있어서 그 현금화 시점이죠. 그러니까 기대만으로 이미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 차트상으로도 주가가. 그렇죠? 근데 지금 주가가 20만 원대 머물러 있는 거는 이 가격대에서 더 끌어올릴 만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껏 우리가 뭡니까? 기대감으로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감을 끌어올려서 주가를 여기까지 끌어올렸는데 그 이 위로 더 치고 올라갈 명분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은 뭐다? 계약금이나 마일스톤, 허가 판매 뭐 이런 거 같은 현실적인 이벤트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야지 주가가 한 번 더 폭등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4가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펩트론은 뭡니까? 비만약 대장주라서 무조건 가는 종목이 아니다. 스마트 데포라는 릴리에 대한 검증과 루프1이라는 상업화로 연결되면 재평가가 가능하고, 아니면 고평가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4가지를 좀 체크를 하면서 간다라고 하면은 펩트론의 주가는 뭐다? 굉장히 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제였죠? 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앞자리가 50만 원? 아니 7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 펩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4가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체크를 잘하면서 펩트론을 좀 공략을 좀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우리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른데 이 부분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을 저한테 문자로 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좀 진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 평단가가 높으시면 평단가가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도움을 받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시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간단하게 한 글자 팹이라고 딱 한 글자로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이나 설명란의 링크 한 번만 누르셔가지고 간단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